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7월 28일 날 시행된 2024년 제2회 산업위생관리 기사 실기 기출보건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제입니다. 보호구안전인증 고시상 금속 아크, 용접 등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 장소에서 적합한 방진 마스크의 등급을 쓰시오. 이거 굉장히 좀 지엽적으로 출제된 문제이긴 한데 요새 추세가 그렇습니다. 산업위생관리의 기사나 산업기사 문제는 이 고시나 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걸 물어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 방진 마스크의 등급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등급은 방진 마스크는 특급, 1급, 2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장소는 이렇게 베릴륨이 이게 발암물질이거든요. 독성이 강한 물질들 또는 성면, 이것도 발암물질이죠. 그런 방진 마스크는 특급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금속 흉 이런 것, 또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이런 건 1급이고요. 그 다음에 특급 및 1급 마스크를 착용 장소를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는 2급을 사용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거의 단답형 문제거든요. 지금 금속 아크 용접 여기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정답이 1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작업자들이 노출 농도를 조사한 데이터를 노출인연 이런 명칭이 있습니다. 이걸 구하라 그랬는데 보기에 보면 6개월 동안 노출 농도를 조사한 사람 수가 8명이고 1년 동안 20명이고 3년 동안 10명이래요. 그러면 이 보기를 통해서 노출인연, 즉 person years of exposure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 노출인연의 공식은 노출자 수 곱하기 연간 근무 시간, 즉 노출자 수에서 12개월분의 조사 개월 수를 곱한 값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6개월 동안은 8명이죠. 8명에 12개월분의 조사 개월 수 6이죠. 6개월 동안이니까. 이거 처음 보기에 나온 거. 그 두 번째는 20 곱하기 1년이니까 12분의 12. 그 다음에 세 번째 3년이니까 10 곱하기 12분의 36. 이걸 다 더하면 노출 2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하니까 54인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공기 중 사염화탄소는 우리는 CCl4라고 하죠. 비중이 5.7이고 5000ppm이 존재하고 있다면 사염화탄소 공기의 비중, 공기는 비중 1.0인데 호남 유호 비중을 구하라 했어요. 이 유호 비중 구하는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소점 4제짜리까지 나타내는데 유호 비중을 우리가 스페시픽에서 그 유효니까 이펙티브 스페시픽이기 때문에 SEFF로 나타나는데 요거는 뭐냐면 전체 100에서 분자는 그 차지하는 그 가스와 공기의 비중을 갖다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염화탄소가 비중이 5.7이잖아요. 5.7인데 5000ppm이니까 0.5 5000에다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0.5%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1%가 1000 ppm이니까 5000ppm은 0.5%. 그게 5. 곱하기 5.7.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공기죠. 100에서 0.5 뺀 나머지 99.5는 공기죠. 그래서 공기는 비중이 1이니까 1 해가지고 유효 비중이 1.0235. 거의 1에 가깝지만 1보다 조금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작업장에 벤젠이 배출되고 있다. 벤젠은 C6H6입니다. 채취한 시료의 벤젠 농도를 분석한 결과 오전 3시간 동안에 60ppm, 자격이 없는 점심시간은 1시간이고 오후 4시간 동안 45ppm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벤젠의 T11은 50ppm인데 작업장의 TWA는 얼마고 TWA 값이 허용 기준을 초과했느냐를 갖다 평가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벤젠의 TWA를 구하는 공식은 전체 시간, 작업 시간이 8시간입니다. 저기서 구하면 오전 3시간, 점심 1시간, 오후 4시간, 전체 8시간이죠. 그 중에서
각각의 벤젠 농도와 시간을 гов하면 됩니다. 자, 오전은 3시간 60, 점심시간은 작업 안 하니까 0, 그 다음에 오후 4시간이 45 ppm,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45 ppm이 8시간 동안 벤젠이 TWA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허용기준 초과 여부 평가는 노출 지수, 즉 EI, 익스포저 인덱스로 계산하여 평가하는데, EI는 뭐냐면 TLV분의 C입니다. 그래서 TLV 벤젠이 50이고 50분의 40이니까 0.9죠. 그럼 1이 1 미만이죠. 그래서 1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허용기준은 초과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차음 평가지수. 요게 18이고, 차음 평가지수는 이제 OSH, 미국의 그 산업안전보건청에서 제시한 건데, 이 NNR이 18이고, 음압 수준이 95dB A인 경우 작업자가 노출되는 음압 수준을 계산하는 식인데, 미국의 그 OSHA 보호구 차음 효과 예측 방법에서 제시해 줬는데, NR에서 7을 빼고 거기에다가 50%를 곱하라. 그게 뭐냐면 차음 보호구를 꼈을 때의 효과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5.5dB만큼 차음이 된다. 그래서 처음에 95에서 5.5를 빼니까 89.5만큼 그 작업자에게 노출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문제도 요 NRR 값을 주어지고 얼마만큼 차음이 되느냐라는 문제도 숫자를 바꿔가면서 문제가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이거 공식 간단하죠. 그렇지만 공식 모르면 풀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피로의 생리적 원인 4가지를 쓰시오. 뭐 산업피로가 심리적 원인, 생리적 원인, 육체적 원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생리적인 원인은 산소를 포함한 근육 내 에너지원이 부족되고, 체내 노폐물, 그 젖산 같은 노폐물이 축적되고, 체내 물리 화학적 변조가 일어나고, 신체 조절 기능의 저하, 이런 4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생리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산업피로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외워두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 기록 보존해야 되는 사항 4가지. 이것도 이제 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제72조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 인적 사항을 꼭 기록 보존해야 되고, 두 번째,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세 번째,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네 번째, 재발 방지 계획, 그 다음에 또 5번째, 기타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생략하고 요 4가지를 쓰시면 4점으로 점수를 획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산업재해 기록 등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기를 참조하여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모두 고르시오. 이 네 분의 보기에서 교육받아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 이것도 아주 그냥 점수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굉장히 그 산업위생관리 기사 이 기출문제 굉장히 아주 손쉬웠습니다. 자, 여기서 사업주만 빼고 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 어디 나오냐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사업주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안전보호기관에서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5,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그 다음에 다음 기관에서 안전보건에 관련된 요 6가지 기관에서 종사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사실 굉장히 좀 쉬운 문제에 속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중속 중에 납흉 분석 시 각 물음에 답하시오. 채취 여과지 종류 1가지 쓰고 이 여과지를 사용하는 이유 2가지를 쓰라 그랬습니다. 즉 채취 여과지는 MC 막 여과지 또는 PVC 막 여과지고요.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MC막 여과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산에 쉽게 용해되어 회하하기 쉬우며, 즉 타기 쉬우며 분석 시 방해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랬고, 두 번째는 기공의 크기가 굉장히 작아서 금속륨 채취가 가능하기 때문이고, 만약에 PVC 막 여과지를 썼을 경우에는 가법급수이 낮아 중량 분석에 사용되고 수분 영향이 낮아 공해성 먼지 중 금속 성분의 분석에 적용된다. 그러니까 얘를 선택했으면 얘를 선택했으면 얘를 쓰면 됩니다.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얘를 선택했는데 MC를 선택했는데 이걸 쓰면 안 돼요. 확실히 구분해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볼루타일 오르가닉 컴파운드라고 해가지고 처리 방법 두 가지와 각각의 특징 두 가지, 처리 방법 두 가지와 특징 두 가지를 쓰라 그랬어요. VOC. 즉 처리 방법은 첫 번째는 고열산화법, 그러니까 태워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VOC는 주로 HC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태워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VOC 농도가 높은 경우에 적합하고요. 이건 굉장히 간단하게 태워버리면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소각에서 보통 650에서 870도씨 정도의 연소 온도를 유지시켜주기 위해 기름이나 가스 등 보조연료가 사용되며 비용이 많이 드는 특징이 있고요. 또 두 번째 처리 방법은 촉매 산화법.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고열 산화법의 특징 두 가지, 두 번째 촉매 산화법, 촉매 속법 특징 두 가지를 쓰면 돼요. 그래서 촉매 산화법은 얘는 높은데 얘는 낮은 VOC 농도에서 적용되고, 그다음에 저온에서 처리하여 이산화탄소와 물로 완전 무해화 처리가 가능하고, 또 촉매가 이제 요거 좀 알아주세요. 백금, 팔라디움, 그 다음에 크로미움, 코발트, 구리, 망간 이런 산화물을 촉매로 많이 사용하는데 저온인 200에서 400도씨 여기에 비하면 굉장히 온도가 낮죠. 처리하여 보조연료 소모가 적어 경제적인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공기역학적 직경에 대해 서술하시오. 이 문제 굉장히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기역학적 직경. 이걸 다른 말로 유체역학적 직경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에어로다이내믹 또는 퀴벌런트 다이미터라고 해가지고 이 말이 중요합니다. 대상먼지와 치강 속도가 같고 이 말이 중요하고요. 밀도가 1g/. 세제곱센티미터 이고 또 구형이고 먼지의 직경으로 환산된 것을 말한다. 요거는 그냥 무조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개인보호구의 구비조건 4가지를 쓰시오. 개인보호구 여러 장비가 있죠. 마스크도 있고요. 그다음 기마개, 보안경, 고글 이런 것도 있는데 이 구비조건 4가지는 일단 외관이 양호하고 착용이 간편하고 품질이 우수하고 작업이 용이하고 구조미 표면 가공성이 좋고 유해 위험 요소에 대한 방호 성능이 충분할 것. 아주 그냥 일반적인, 사실 뭐 개인보호구를 구체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도 이런 정도의 구비조건을 쓸 수가 있어요. 다음 문제입니다.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 요인 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보통 고시나 법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또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보기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근골격계 부담 작업 범위 및 유해 요인 조사 방법에 대한 고시에 보면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라고 해가지고 한 열 몇 개가 쭈르륵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1번 하루에 몇 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 입력 등을 위하여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이거 4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하루에 또 몇 시간 동안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인데 2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진 작업. 이런 작업이 다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에요. 그래서 4번에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2.5kg의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지는 작업. 또 하루에 10번 이상 25kg의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이런 걸 다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라고 하고, 이거 외에도 6, 7, 8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제가 이걸 갖다 인터넷에 찾아보셔가지고 3조의
부담 작업이 어떤 것이 있는가 정리해 놓는 또 습관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길이가 10m인 장방형. 장방형이라는 건 뭐냐면 직사각형을 한문으로 장방형이라고 그래요. 덕트의 단면의 폭이 0.2, 높이가 0.6, 그러니까 0.6, 0.2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가로 세로는 마찬가지예요. 비중량이 1.2, 관마찰계수가 0.019, 덕트 직관 내 송풍량이 240 세제곱미터/일 뛸 때 압력 손실을 구하시오. 이 압력 손실을 구하는 공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압력 손실을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되는데요. 이 공식이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요 D가 뭐 보통 직경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사각형이죠. 그럼 요랑 똑같은 면적의 원의 가상인 원의 직경을 상당 직경 D라고 해요. 그래서 D를 구해야 됩니다. D를 뭐냐면 가로 높이 플러스 폭분의 2 곱하기 높이 곱하기 폭 해가지고 0.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VT가, 자, VT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A분의 Q거든요. 그래서 A는 지금 어떻게 돼요? 0.2 곱하기 0.6이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폭 곱하기 높이 면적이죠. 면적인데 여기 60은 뭐냐면 240이 미니트잖아요. 그리고 세크로 고쳐가지고 33.33m/s가 됐어요. 그러면 그걸 갖다 여기다 대입 그대로 시키면 됩니다. 대입시키면 43.08 mH2의 압력 손실을 갖는 덕트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도 덕트의 압력 손실을 구하는 공식 확실히 알아두시고, 직사각형, 즉 장방형 덕트를 원형 덕트로 생각했을 때 상당 직경 구하는 공식, 그 반송 속도, 그 구하는 공식도 이게 종합적으로 해서 그 값을 구한 다음에 압력 손실 공식에다 대입해 가지고 값을 나타내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유입 손실 계수 F가 0.6인 후도가 있다. 후드에 연결된 덕트는 원통형이고 지름이 20cm이다. 필요한 기량이 40세제곱미터/일 뛸 때 후드의 정압을 구하시오. 후드의 정압을 우리가 SPH라고 합니다. 후드의 SP가 정압이니까 일단 후드의 정압 공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도압에서 1 플러스 유입 손실계수 F값인데, 이 속도압은 베르누이 정리에서 2지분의 감마 V 제곱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주어진 문제에서 V를 구하면 A 4분의 파이 D 제곱분의 Q니까 여기 또 60은 미터를 세크로 고친 다음에 V를 구하니까 21.23m/s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값으로 속도압을 구하는 공식에다 대입해 가지고 속도압이 27.60 mH2O가 됩니다. 그러면 후드의 정압은 27.6에다가 1 플러스 F 0.65를 대입해가지고 45.54 mH2O의 후드의 정압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유입 손실계수 F가 주어져서 그대로 대입했잖아요. 이렇게 0.65로. 근데 이게 만약에 유입계수로 주어지면 이 유입계수를 이용해가지고 F값을 구해가지고 다시 여기다가 F값을 대입해야 된다는 문제도 조금 응용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1일 10시간 클로로폼의 작업장의 노출 기준을 브리프와 스칼라 방법으로 보정하면 이 클로로폼의 TLV는 얼마가 되느냐? 즉, 뭐 이거는 필요 없는 얘기인데 정답에는 제가 그냥 설명을 위해서 써놨습니다. 브리프와 스칼라의 계산식은 전신 중독 또는 기관지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에 대하여 보정계수 RF 값을 구한 다음에 이 보정계수 값과 허용농도를 곱하여 보정하는 이런 공식인데, 즉 TLV 보정계수 RF는 뭐냐면 이 공식이 중요합니다. 원래는 8시간이면 이게 어떻게 돼요? 8분의 8, 8, 8, 1이죠. RF가 1이니까 8시간은 그냥 딱 이 TLV, 그대로 TLV인데, 이게 10시간으로 2시간 늘었어요. 늘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보정계수가 0.7 나와가지고 TLV가 원래 8시간에 100에서 7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더 많이 일을 하니까 그만큼 허용농도가 줄어들어야지 작업자에게 영향이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70ppm이 브리프와 스칼라식의 보정 개수를 사용해서 TLV를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렸을 때에 보정한 TLV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이것도 가끔 시험 문제 나와요. 보기의 빈칸을 채우시오. 공기저가 시설 가진 사무실에서 근로자 1인당 필요한 최소 외기량은 1분당 0.57 세제곱미터 이상이며, 이런 고시에는 보통 이게 세제곱미터 이렇게 한글로 나와요. 우리는 이걸 갖다가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법이니까 영어를 모르시는 분도 이해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글로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기횟수는 시간당 몇 회 이상으로 하면 이거는 4회 이상. 이건 법에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공기의 측정 시료는 사무실 안에서 공기질이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2곳 이상에서 채취를 하고, 그 다음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산화탄소 CO의 측정 시기는 연 1회 이상이고, 시료 채취 시간은 업무 시작 후 1시간 전후 및 업무 종료 시간 1시간 전 각각 몇 분간? 10분간 측정을 실시한다. 이거는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제5조에 나오는 말, 5조와 7조에 나오는 말 그대로 여기다 이제 쓴 겁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관리 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근로자를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라 그랬어요. 이것도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는 곳에 나와 있어요. 유해성 등의 주지에 관한 내용에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근로자를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이런 사항을 알려야 될 게 뭐냐면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물리화학적 특성. 요거는 여러분 아시죠? MSDS에 완벽하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근데 여기 MSDS라고 쓰면 안 돼요. 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취급상 주의사항 작용해야 할 보호구와 착용 방법. 그 다음에 위급사항 시의 대처 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6번은 이제 필요 없는데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인데 요 5가지 중에 4가지만 쓰면 되겠죠. 3가지만 쓰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 2점씩. 이렇게 나온 것만이라도 확실히 여러분 알아두시면 이거보다 더 아주 지엽적인 거는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일단 나온 걸 좀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1ATM 21도 조건에서 밀도 1.3g/. 세제곱미터, 직경 15 마이크로미터인 분진 입자를 중력 침강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때 공기 밀도가 0.0012g/. 세제곱센티미터, 공기 점성 계수가 1.78 곱하기 10의 4승, 일대의 그 침강 속도를 구하라. 침강 속도를 구하는 식은 스토크 법칙의 종말 침강 속도식이 있고요. 다른 풀이로 내가 이제 리프만의 식이 있어요. 요걸 갖다가 간단하게 한 식이 리프만인데 일단 종말 침강 속도식은 요걸 외워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값을 그대로 대입해요. 15 마이크로메타니까 15 곱하기 10의 4승 제곱. 왜 4승을 했냐? 마이크로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꾸는 거예요. 미터로 바꾸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여기 센티미터니까. 그 다음에 1.3 빼기 0.0012 곱하기 980. 왜냐하면 중력가 속도가 980cm/s니까, 그죠? 9.8이니까 9.8 메타니까 센티미터로 고치면 980이 되잖아요. 그리고 18 곱하기 1.78 곱하기 10의 4승 하면 0.89 cm/s, 1초당 0.89cm가 침강되고요. 스토크 법칙을 좀 간단하게 가지고 리프만의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요거 로우하고 요런 단위가 없고요. D는 마이크로미터로 대입해야 돼요. 그러면 0.003에다가 1.2, 그 다음에 15 대입해 0.81 이렇게 풀어도 정답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스토크 법칙에 의해서 구해야 되지만 리프만의 식으로 구해야 된다.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참 주의해야 돼요. 이렇게 막 제곱이 들어가고 마이너스 4승이 들어가고 이런 걸 갖다가 계산기로 잘 이렇게 해가지고 검산 확실히 하시고 이 값이 너무 크게 나온다. 그러면 보세요.
중력 침강실에서 입자가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적어요. 초당. 근데 이게 만약에 막 0.89가 아니고 막 100이 이상이 나오면 빨리 떨어지는 그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큰 값이 나오면 다시 한번 계산해 봐야 됩니다. 공식에 그 숫자를 잘 대입했나 그걸 확실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작업 장내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1, 2, 3위 여과지로 3회 측정하여 얻은 평균값이 16.04이고 실효 채취 전의 여과지 무게가 10.04. 그러면 분진 농도는 얼마냐 물어봤고 단서정으로 채취 부피는 시간당 40리터하고 채취 시간은 30분이라 그랬으니까요.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즉 분진 농도는 16.04에서 10.04를 빼고요. 그 다음에 시간당 40이고 30분 채취했으니까 20리터잖아요. 그렇죠? 그 리터를 세제곱미터로 또 환산하니까 10의 마이너스 30 곱했어요. 요거 실수해가지고 이거 40 대입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값이 먼지의 농도는 분진의 농도는 300mg per 세제곱미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년 제2회 산업위생관리 기사 기출보건 문제 해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